우선 우리 열심히 취재 활동하시면서 또한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언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전당대회까지도 매우 빡빡한 정치 일정이 계속될 것이고, 이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숨막히는 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리사욕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선공후사하겠다는 정신 가지고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선 후보를 골라내고 그분들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만드는데 저희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때로는 모자란 것도 있을 땐 질책해 주시고 또 애정으로 꾸짖어 주시면 더 나은 길을 못새겨 나가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와 같은 폭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마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비상식이 통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대화와 협상의 물꼬가 우리 국회 내에서부터 먼저 터져서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좀 녹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 선거까지 대표의 권한 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견을 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것은 공정한 절차의 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 당의 공식 기구가 또 여러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취합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도출할 것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하시고 다음 하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토론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당을 위한 합당이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당 통합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 주시고 뒤편에 나중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그런 손실보상 문제는 당면한 현안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미 외부적으로 천명되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백신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저는 그 세 가지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백신이 조속히 도입되고 그리고 빨리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다한 시일 내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 통틀어서 당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백신 확보 활동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값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이 좌절된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집값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근본적으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정 주택 문제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예전에 검토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식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방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희망을 잃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으로 세금을 통해서 만드는 일자리를 최소화시키고 민간 경제가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뒤편에 먼저 말씀 주시고. 잘 안 들렸는데. 마이클. 네, 오늘 2차 투표에 걸쳐서 승리를 하셨는데 당 의원님들의 뜻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고 또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득표차가 좀 예상을 반전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의원님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지하셨는지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섣불러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치열한 1차 그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표심이 2차 결선 투표 과정에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만큼 어떤 계파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면 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단합 정신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함께 정책위의장을 수임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아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선출된 당대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우리 당은 당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정무적 감각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당이 여당과 사이에서 싸워야 될 과제는 민생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당의 이익이 될 것이냐,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드릴 수 있고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거기에 배치되는 것에서는 강력한 우리 야당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검토되던 안건들도 있을 텐데 좀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예, 저 뒤편에 계시네요.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합당을 위한 합당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협상 실무진을 꾸리지 않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전당대회 이후까지 좀 기다리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동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와 사이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 원내대표도 저에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당장 지금부터 만나서 그동안 진행됐던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것이 맞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프로세스나 그 방법 또 시기 이런 것들은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기준 하에서 사안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여기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차례 청년을 강조하셨고 앞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청년의 힘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청년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구상이 됩니다. 예, 근데 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답변하고 하기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막 당선됐는데 모든 현안을 다 저보고 여기서 얘기하라 그러시면 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한두 분 정도 더 하고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오늘 여기서 다 우리 끝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 방에 찾아오시면 제가 기탄 없이 말씀드릴 것이고 아마 언론 여러분들 사이에 제가 콜백 잘하기는 아마 소문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당선 인수인계부터 받아야 되는 시점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질문하시면 자칫 사전 정보 없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2030뿐 아니라 3040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정책,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일자리 문제를 2030, 3040 세대에게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특히 3040 세대 경우에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강화해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우리 당에 있는 당내당, 청년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활동의 성과가 아주 저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나 혹은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 같은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딱 두 분만 하고 마치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제일 아까부터 여러 차례 손 드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당내에 그 대선 후보로 거론된 분들에 대해서는 다 별개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로 당과 연계성 고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분들이 역할과 또 책임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당에서 배려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민감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후보들하고 의논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따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칠까요? 그럼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하고 마치시죠. 예. 우리 초선의원들이 나왔던 말 중에 영남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전국 정당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표현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일부 왜곡 해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진심은 영남당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인데 영남당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을 지지 기반을 스스로 버리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우리 그 초선의원들 성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다만 그 뜻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많은 지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약 지역인 호남 지역, 충청 지역, 또 수도권 지역, 강원, 제주 지역에 좋은 인재들 발굴해내고 그분들을 대선 국면에서 전면 배치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국 정당화는 해야 될 중요한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열심히 취재 활동하시면서 또한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언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전당대회까지도 매우 빡빡한 정치 일정이 계속될 것이고 이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숨막히는 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리사욕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선공후사하겠다는 정신 가지고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선 후보를 골라내고 그분들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만드는데 저희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때로는 모자란 것도 있을 땐 질책해 주시고 또 애정으로 꾸짖어 주시면 더 나은 길을 못새겨 나가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받겠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와 같은 폭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마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비상식이 통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대화와 협상의 물꼬가 우리 국회 내에서부터 먼저 터져서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좀 녹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 선거까지 대표의 권한 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견을 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것은 공정한 절차의 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 당의 공식 기구가 또 여러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취합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도출할 것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부터 하시고 다음 하실까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남아있는데 지금 친선합당이냐 특수합당이냐 문제가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어떤 쪽으로
제가 조금 전에 토론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당을 위한 합당이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당 통합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 주시고 뒤편에 나중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그런 손실보상 문제는 당면한 현안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미 외부적으로 천명되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백신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저는 그 세 가지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삶을 옥죄고 있는 백신이 조속히 도입되고 그리고 빨리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다한 시일 내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 통틀어서 당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백신 확보 활동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값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이 좌절된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집값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근본적으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정 주택 문제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예전에 검토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식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방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희망을 잃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으로 세금을 통해서 만드는 일자리를 최소화시키고 민간 경제가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뒤편에 먼저 말씀 주시고. 잘 안 들렸는데. 마이크를. 네, 오늘 2차 투표에 걸쳐서 생리를 하셨는데 당 의원님들의 뜻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고 또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득표차가 좀 예상을 반전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의원님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지하셨는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섣불러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치열한 1차 그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표심이 2차 결선 투표 과정에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만큼 어떤 계파나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면 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단합 정신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함께 정책위의장을 취임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을 좀 하고 싶으신지. 지금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아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선출된 당대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우리 당은 당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정무적 감각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당이 여당과 사이에서 싸워야 될 과제는 민생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당의 이익이 될 것이냐,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드릴 수 있고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거기에 배치되는 것에서는 강력한 우리 야당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검토되던 안건들이 있을 텐데 좀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예, 저 뒤편에 계시네요.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합당을 위한 합당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협상 실무진을 꾸리지 않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전당대회 이후까지 좀 기다리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동안 조영 원내대표가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와 사이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 원내대표도 저에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당장 지금부터 만나서 그동안 진행됐던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것이 맞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프로세스나 그 방법 또 시기 이런 것들은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기준 하에서 사안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여기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수차례 청년을 강조하셨고 앞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청년의 힘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청년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구상이 됩니다. 예, 근데 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답변하고 하기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막 당선됐는데 모든 현안을 다 저보고 여기서 얘기하라 그러시면 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한두 분 정도 더 하고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오늘 여기서 다 우리 끝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 방에 찾아오시면 제가 기탄 없이 말씀드릴 것이고 아마 언론 여러분들 사이에 제가 콜백 잘하기는 아마 소문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당선 인수인계부터 받아야 되는 시점에 너무 많은 것들 질문하시면 자칫 사전 정보 없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2030뿐 아니라 3040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정책,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일자리 문제를 2030, 3040 세대에게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특히 3040 세대 경우에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강화해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우리 당에 있는 당내당, 청년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활동의 성과가 아주 저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나 혹은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 같은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딱 두 분만 하고 마치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제일 아까부터 여러 차례 손 드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당내에 그 대선 후보로 거론된 분들에 대해서는 다 별개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로
당과 연계성 고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분들이 역할과 또 책임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당에서 배려도 하고 막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민감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후보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따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칠까요? 그럼 여기 한 분, 예. 여기 한 분 하고 마치시죠. 예. 우리 초선인들이 나왔던 말 중에 영남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전국 정당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표현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일부 왜곡 해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진심은 영남당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인데 영남당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을 지지 기반을 스스로 버리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우리 그 초선인들 성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다만 그 뜻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많은 지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약 지역인 호남 지역, 충청 지역, 또 수도권 지역, 강원, 제주 지역에 좋은 인재들 발굴해내고 그분들을 대선 국면에서 전면 배치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국 정당화는 해야 될 중요한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서 고맙습니다.